안녕하세요, 글로벌트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2020년형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볼트 EV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트 EV 얘기를 한번 해보죠. 2020년형 모델입니다. 그만큼 사실 뭐 상품성의 개선이 소폭 이루어지기도 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행거리가 늘어났다는 점이겠죠. 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디자인의 변화는,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변화된 점이 있긴 합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인데요. 기존의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라디에이터 그릴 패널에 뭔가 이제 필름지가 덧대어져 있는 듯한 그러한 형상이었던 반면에, 이제 이번에 출시된 2020년형 모델에서는 약간 이제 입체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이 그릴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측면에서 보면은 전형적인 해치백 모델입니다. 하지만 다소 조금 전고가 높은 형태의 이러한 모습을, 측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특징은 이제 하부에 배터리가 이제 깔려 있는 이러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좀 만들어져 있고, 또 실내 공간을 넉넉하게 쓰게 하기 위한 이러한 차량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기차이기 때문에 타이어도 좀 특별한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측면에서 보시는 이 타이어가 바로 미쉐린의 그 구름 저항이 상당히 좀 낮은 볼트 EV 전용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저항이 낮다는 건요, 이 노면과 이 타이어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타이어를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이나마 이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역시 디자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기존의 볼트 EV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볼트 EV라는 레터링과 함께 이 트렁크 도어 같은 경우에 이 리어 램프까지 같이 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하단에도 이렇게 브레이크 등과 방향 지시 등 같은 것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이 도어를 열게 됐을 때, 트렁크 도어를 열게 됐을 때 리어 램프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갖춰야 되는 요소로 이런 식으로 이 리어 램프와 별도의 램프를 따로 마련해 둔 차량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한번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게이트는 아니고요. 올리게 되면은 하단의 플로어가 이제 트렁크의 입구와 상당히 좀 평평하게 이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45도 각도 정도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 움직이는 짐 같은 장을 봐서 비닐봉투에 물건이 담겨 있는 경우에 요 사이로 넣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앞쪽으로 좀 더 차곡차곡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넣는 것뿐만 아니라 하단으로 조금 더 내려서 이제 수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넓은 이 수납 공간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시트는 6대4 방식으로 폴딩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납 공간 플로어 하단을 다시 한번 또 열어보게 되면요, 또 여기에도 또 작은 수납 공간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곳에는 이제 청소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넣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렬 공간에 앉아 있는데요. 기존의 모델과 볼트 EV 2019년형이나 과거의 모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오랜만에 타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좀 세련되고 전기차다운 조금 첨단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분위기는 2020년형 모델에서 다시 만나도 여전히 좀 좋은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A필러에 경사하기 완만한 이 차량의 외부에서 또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앞쪽에 있는 대시보드가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필러가 상당히 좀 두꺼운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 아래쪽에 이 쿼터 글라스가 더 추가가 돼 있어서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그리고 실제 운전할 때도 사각지대를 많이 좀 줄인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측면 도어, 이 벨트 라인이 상당히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리도 끝까지 다 수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 시야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주행하면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내 분위기를 좀 주도하는 부분은 바로 이 운전석 계기판,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 콘솔 쪽에 있는 두 개의 디지털 화면이 좀 주도적으로 좀 첨단의 이미지를 좀 보여주는 느낌도 나는데요. 아무래도 좀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이런 곳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화면 구성, 계기판의 구성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화면 시스템의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괜히 복잡하게 구성할 것 없이 상당히 좀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있는데요. 일단 이 계기판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십자 버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트립이라든지 타이어 공기압, 그다음에 평균 속도, 뭐 타이머, 그리고 앞차와의 충돌 시간 같은 이러한 정보까지도 좀 세세하게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디스플레이 모드로 좀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취향에 맞게 이 계기판 디자인을 좀 바꿀 수도 있겠고요.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고급 모드로 이 계기판의 디자인을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오른쪽 상단으로 파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의 양,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이런 아이콘이 따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하게 되면 이 파워 쪽으로 노란색 게이지가 올라가고요. 또 회생 제동을 통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상황이라면 그 아래쪽에 있는 리제너레이션 아이콘의 주변으로 테두리가 쳐지는 이러한 아이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전력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좀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kW의 전력을 이렇게 소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디지털 화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구성을 위한 전력 소비겠고요. 뭐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뭐 50, 100, 150까지 이 출력이 상승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현재 주행이 가능한 이제 배터리의 잔량 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주행 거리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는 최대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서 이제 주행하는 경우에 최대 얼마를 주행할 수 있나, 그리고 만약에 그냥 고속 주행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최소 몇 킬로미터까지 주행이 가능한지도 함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하단에 보면은 차 아이콘과 함께 레디라는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내연기관 차량으로 따지면 시동이 켜졌다는 뜻,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이 켜졌다는 표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부터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기어를 이제 드라이브 모드로 놓은 후 운전을 시작하면 바로 조용하게 이제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의 환경 요소 때문에 주행거리의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납니다. 뭐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외부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행거리의 편차가 좀 크게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의 지표를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상단에 보면 테크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운전자가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주행을 했는지, 운전자가 최대한 뭐 급가속을 하지 않고 회생제동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배터리를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매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행 지형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같이 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내 온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전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점수화해서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조금 에어컨을 계속 지금 켜고 좀 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점수가 상당히 좀 낮게 나오고 있네요. 또 하단은 외부 온도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추운 겨울철에는 이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정보, 점수들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가 그렇게 크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 뭐 에너지 효율 같은 것이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전자가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좀 더 주행 거리를 더 길게 주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는 화면,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제 기어 노브가 있는데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이따 뭐 주행을 하면서 주행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주행 모드가 이제 일반적인 D 모드,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와 함께 L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 L 모드에서는 회생 제동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이러한 주행 모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따 또 따로 설명을 드리죠. 그 아래쪽으로는 USB 포트 2개가 위치를 해 있고요. 또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는 또 작은 수납 공간, 트레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깊이가 상당히 좀 깊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암레스트가 좀 높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뭐 그만큼 이 수납 공간도 넓게 쓸 수가 있겠죠. 트레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닫을 수가 있겠고요. 시트
시트 같은 경우에도 좀 독특한 형상입니다. 상당히 좀 얇은 시트인데요. 이 부분 역시 차량의 실내 공간을 조금이라도 좀 여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트가 얇긴 하지만 승차감이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시트에 몸을 좀 잘 잡아주는 이러한 가죽 시트,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트의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가 키가 좀 170 정도이고 그렇게 큰 체구는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주행 중에 불편한 것은 느낄 수가 없었는데, 좀 저보다 좀 키도 크고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좁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지금 시승 중에 이제 배터리 소모가 좀 돼서요,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근처 이마트에 충전소에 와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는 것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선 이제 일렉트로마트 충전소인데 가격이 지금 회원 비회원 가격이 좀 틀리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DC 차데모와 DC 콤보 방식 두 개를 지원하는 급속 충전기인데요. DC 콤보를 선택을 해야겠죠. 결제 금액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결제를 한번 진행을 하고요. 네, 커넥터가 연결이 됐습니다. 일단 한번 연결을 해야겠죠. 지금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충전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열게 되면 급속 충전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소켓에 꽂아 놓고, 자, 급속 충전기의 충전 시작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충전이 진행 중이라고, 커넥팅 지금 차량과 충전 시스템과 좀 연결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 상단에 보면 램프가 있는데요, 충전 중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주황색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충전이 완전히 이제 시작이 되면 녹색 등이 켜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녹색 불이 들어왔으니까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충전 시간, 남은 시간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 안에 계기판에 아마 충전 관련된 내용이 아마 나오고 있을 텐데요. 한번 살펴보죠. 네, 이렇게 지금 계기판을 보면은 급속 충전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차량에 이 충전과 관련해서 이 충전 완충까지 충전되는 퍼센트 양을 이제 80%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 100% 완충하는 경우 배터리 효율이 그러니까 효율이 많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쓰는 것이나 아니면 이 충전할 때 100%까지 오랫동안 충전하는 경우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 정도까지 충전하는 것을 좀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설명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차량 카탈로그를 봐도 80% 충전까지 얼마 몇 시간이 걸린다 라는 내용으로 보통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한 완충까지 80% 완료까지 한 40분 정도가 남아있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볼트 EV의 주행 성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의 가장 큰 변경점이라면 바로 주행거리가 늘어난 부분인데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 383km를 주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요. 하지만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414km까지 주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주행거리가 늘어난 데는요, 이제 배터리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용량이 더 커졌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배터리 자체의 그 니켈 함량을 상당히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전기를 이제 배터리가 저장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기존에는 이제 60kWh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배터리 용량도 66kWh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터리 용량 자체가 전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상당히 좀 커졌고요. 그래서 주행거리도 414km로 늘어나게 된 거죠. 보통
보통 E급의 전기차들, 그러니까 국내 예를 들면은 뭐 코나 일렉트릭이나 소울 부스터 EV 모델 같은 경우에 한 380km에서 400km를 조금 넘는 수치의 이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414km를 주행하는 볼트 EV가 이 경쟁 모델들 가운데서는 가장 긴 주행 거리를 갖는 모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볼트 EV에 좀 관심이 높아지셨을 것도 같은데요. 또 반가운 점은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동결됐는데요. 기존의 모델과 같이 4,500만원부터 4,800만원대까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3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 하면은 보조금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이제 서울시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볼트 EV 같은 경우에 820만원에 서울시 국고 보조금을 이제 820만원을 받게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450만원 정도의 각각의 그 전기차의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뭐 합치면은 한 1,200만원을 조금 넘는 가격인데요. 이것이 이제 차 가격에서 빠지게 되면 이 2020년형 볼트 EV를 구매하는 가격은 한 3천만원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확실히 뭐 가격만 본다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싼 것은 맞습니다만 뭐 장기적인 유지비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바로 이 전기차의 장점이기도 하겠고요. 뭐 보조금이나 서울시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델인 코나 일렉트릭 그리고 소울 부스터 EV도 모두 동일합니다. 기존의 가격도 역시나 4천만원대 중반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쟁 모델들 또한 보조금을 받게 되면 3천만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격 차이라면은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볼트 EV가 다소 조금 경쟁력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뭐 편의 사양이라든지 주행 안전 사양에서 이 경쟁 모델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꼼꼼히 좀 비교를 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요, 볼트 EV에 장착된 이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204마력의 출력 그리고 36개 정도의 토크를 발휘하는 이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도 동력 성능은 그대로 이전 모델과 동일한 동력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좀 오랜만에 이제 전기차를 타보고 있는데 이 전기차의 주행 질감, 주행 느낌은 정말 내연기관 차량은 확실히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초반부터 이 발휘되는 강력한 토크 그리고 빠른 가속력 이런 것들이 이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서도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가격의 차량에서는 보여주기 힘든 뭐 독일 세단들 같은 경우에 뭐 8천만원, 9천만원, 1억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느낄 수 있는 이 속도, 가속감을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볼트 EV 역시 그러한 이 전기차의 주행 특성을 그대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도 속도를 조금 뭐 제한 속도에 맞춰서 좀 속도를 올려보고는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일단은 뭐 소음 같은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기차 당연히 이제 소음은 상당히 좀 적죠. 거의 없습니다. 엔진 소음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실내를 느낄 수가 있고,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릴 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음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차입니다. 뭐 다른 도급 모델들과 비교해서도 이 차음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용하고 또 편안한 주행, 스트레스 없는 주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쉐보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볼트 EV 2020년형 모델을 조금 홍보를 하면서 태생부터 전기차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플랫폼 자체가 전기차 플랫폼,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됐다는 건데요. 뭐 다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 일렉트릭이라든지 소울 부스터 EV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의 뭐 엔진 위치라든지 아니면 구동축이 지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변경을 시켜서 이제 전기차로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차량의 차체 안전성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차체 강성, 그리고 실내 공간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만드는 이 공간 구성 자체를 뭐 내연기관 차량에서 보여줬던 것과 뭐 아주 극적으로 달라지게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면 차량의 앞뒤 무게 배분이라든지 뭐 실내 공간 구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유롭게 할 수도 있고, 차량의 주행 안전성 같은 경우에서도 뭐 그렇게 운전자가 크게 이 경쟁 모델들과 큰 차이를 느끼기는 다소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소폭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 좋은 성능을 운전자에게 좀 전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차량들의 뭐 특징으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행 모드와 그 다음에 L 모드가 있다고 아까 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저는 계속 지금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로 좀 주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속 페달이나 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감속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 내연기관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죠. 하지만 이제 기어 노브를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하나 더 아래로 내리게 되면 계기판상에 L 마크가 뜨게 되면서 이제 L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회생제동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이 에너지 효율, 주행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인데요. 이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속 페달만으로 감속과 가속이 가능해지는 모드입니다. 지금 이 L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처럼 가속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떼게 되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이나 뭐 아까 드라이빙 모드에서와 달리 완전하게 차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차했다가 가속 페달에 발을 실으면 이제 출발하는 모습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다시 이제 D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어 노브를 한번 바꾸게 되면 이제 D 모드로 되는데요. D 모드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처럼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차량이 조금씩 이제 앞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내연기관과 같은 감각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L 모드로 바꾸게 되고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도 차량이 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되겠죠. 이제 가속 페달 발을 올리면 이제 주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D 모드에서도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는 경우 이제 회생제동이 조금 약하게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뭐 이렇게 많이 느낄 정도는 아니긴 한데요. 하지만 L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조금 강하게 이렇게 브레이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울컥하는 느낌이 D 모드로, 일반 모드로 주행할 때보다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뭐 운전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주행할 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긴 하겠지만 이제 조수석이나 이 뒤쪽에 2열에 앉아 계신 분들이 조금 멀미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하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볼트 EV 2020년형 모델 한번 만나봤습니다. 주행거리가 414km로 늘어난,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정말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된 것 같고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편도 거리가 이제 충분히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되겠죠. 뭐 강원도 정도, 뭐 동해 정도라면은 이제 왕복으로도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이 볼트 EV 같은 경우 좀 회생제동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행하면 주행할수록 이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현상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승차를 받았을 때가 주행 가는 거리가 255km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 시내를 주행하면서 이거 파주 시승 코스까지 오면서 오히려 주행 가는 거리가 266km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L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회생제동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히려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기도 했었는데요. 뭐 아쉽게도 지금은 사실 좀 촬영을 하면서 이 전기차의 전원을 켜놨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230km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조금 더 이 회생제동을 잘 활용하는 주행을 한다면 다시 또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기차를 운전하는 뭐 새로운
방법 그리고 재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들어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좀 보조금 액수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뭐 1,300만 원, 1,200만 원 가까운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 자체의 매력도 아직까지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이 충전에 대한 두려움, 뭐 불안감 이런 것은 완전히 씻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할 때보다는 계기판에 이 배터리 잔량 쪽에 눈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가정에 뭐 충전 시설을 구비를 하신다거나 급속 충전기의 위치를 조금 잘 파악을 해주셔서 이게 충전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이용을 하신다면 당연히 유지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 특유의 이 주행하는 즐거움도 느끼실 수가 있는 또 다른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할 때와는 다른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